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변화하는 입시 정책과 교육 과정, 우리의 학습 방향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름, 공부는 다 똑같다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지만, 나름 이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변하는 시기가 현 중3부터 이제 많이 변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등급제도 바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대평가 과목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신이나 수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한 4년, 5년 전에 비해서 작년, 특히 재작년보다는 작년 내신을 비교를 해보고 올해 출제되는 내신을 비교를 해보면요. 충분히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내신이냐면요. 고등학교 내신이요. 고등학교 수능이요. 그런데 변별력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져서 등급이 차곡차곡 나눠지게끔 나오고 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심화 문제나 복잡한, 풀 수 없는,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그런 유입이 없어지고 있다.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잘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정말 선행이 답인가? 선행 없이는 좋은 성적이 불가능한가? 자, 선행이 정말 답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요. 저는 원래부터 선행 무용론자이긴 했지만 선행은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지금은 기하가 절대평가로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과로 갔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적분인데 이제 그 미적분이 미적분 2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적분이 수학 1로 바뀌고 미적분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수학 1이 대수로 바뀌었습니다. 뭐 크게 이제 막 바뀌고 그런 건 없는데 우리를 괴롭혔던 지금 수학 2가 지금 수학 2죠. 그리고 미적분인데 수학 2가 미적분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미적분이 미적분 2로 바뀌게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옛날 이전의 개정 교육과정으로. 그런데 지금도 물론 이제 이 미적분이 굉장히 쉽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 절대평가 과목으로 바뀌고 수능 과목에서도 선택 과목에서도 빠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기하를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 기하가 옛날에 가형, 나형 있을 때 가형에 기하 벡터가 수능 킬러 문제로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잘 못 풀었는데 지금 절대평가 과목으로 빠지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절대평가 A, B, C, D 이렇게 나눠졌을 때 거의 상위 25% 이상은 A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학습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미적분도 그런 식을 따라간다면 그렇게까지 선행에 목말라하고 메말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능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미리 해놔야 된다라고 하면 수능도 그냥 지금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을 하는 문과가 이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 과목으로 하는 그 수능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감이 적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물론 선행을 하면 선행을 미리 해놓고 미리 배워두면 나쁠 거는 없지만 선행 유무가
등급과 좋은 대학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신 또한 현행 9등급제 1등급 4%, 2등급 누적 11%, 3등급 누적 23%에서 A 상위 10%, B 2등급 누적 상위 34%, 그러니까 예전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 초중반까지가 2등급으로 B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다. 그래서 선행이 꼭 답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학원들을 우리가 보면요. 어느 학원, 땡땡 학원, 땡땡 학원, 누적 테스트 보는 땡땡 학원, 심화 문제 푸는 땡땡 학원, 이 학원들이 과연, 이 수학 학원들이 과연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입학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내신을 할 때 과연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을지 한번 4년, 5년 후에 경험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더 정신 차리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를 아마 가지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한 입시 지금까지는 어땠는가? 자, 입시가 불안하죠. 입시가 불안하니까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쓰고 우왕좌왕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얇은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겁니다. 입시는 다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입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입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유명학원에 선행을 한 단원 더 나가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화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거, 경시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거, 누적 테스트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학원의 돈벌이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긴장감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을 이기지 못해서 실력에 비해서 성적이 낮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강남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어렵게 내신을 땄는데 지방에 쉬운 문제를 내는 수능 등급 2등급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은 서울대나 의대를 직윤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걔네보다 훨씬 더 수능을 잘 보고 모의고사를 잘 보지만 대학을 갈 수 없다. 너무나 불공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만은 아니에요. 시험만 잘 보는 친구, 요즘 대학에서는 그런 친구를 원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물론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뭐가 하나 모르는 게 있을 때 검색만 하면 10초, 20초 이내에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영어도, 통화도, 외국인과 하는 통화도 뭐 갤럭시 AI 뭐 나와서 영어를 전혀 몰라도 다 번역을 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는 30대, 40대가 됐을 때 더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겨나겠죠. 그쵸?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특히 이 강남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관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학교 활동, 수행, 학교 공부, 학교 숙제, 과제, 그런 것들이에요. 어머니들 수능 준비, 내신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수행이 많다 막 그러면서 엄청 툴툴대요.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고 기간 내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수행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공부, 점수 내는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에 사는 친구들, 부모님들이 나이를 먹고 이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포기가 빠르고 무조건 한탕주의로 간다고 부모님들이 툴툴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키워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키워주셔야 돼요. 학교활동 철저히, 예습복습 철저히, 모든 과제와 수행 철저히, 어려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게끔, 이런 연습이 정말 우리 아이를 좋은 인재, 좋은 대학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적이 좋으면 그냥 무조건 공부만 1등하고 잘하면 의사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뱃속으로 난 내 아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학원을요, 어떤 학원에 입학시킬지, 그 학원의 테스트에 합격시킬지 아닐지,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과연 어떤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 정말 과간이에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다 사랑하지만 정말 과간입니다. 오답도 제대로 못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무슨 단원을 푸는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책을 폈을 때 많은 작가들이 그러잖아요. 머릿말을 꼭 읽어라. 책을 폈을 때 책 목차를 보고, 1단원 다항식을 풀 때 다항식의 개념을 한번 읽어보고, 유형에 있는 어떻게 푸는지를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고, 계산 실수로 오답이 나왔더라도 그 오답이 왜 나왔는지 문제를 다시 풀고 고민해보는 게, 심한 문제를 더 많이 풀고 누적 테스트를 잘 보고 유명하다는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거기 반에서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내 아이를, 물론 이게 절대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아이를 조금 더 올바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키우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입시정책과 교육과정, 우리의 학습 방향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랑 똑같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자사전이 처음 나왔어요. 굉장히 큰 혁명이었어요. 전자사전이 나오고 거기에 옥편이니 영어사전이니 국어사전이 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학습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학습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